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는 밀림입니다. 오늘은 직장이나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 상담 관련 프로나 책을 보면 직장 생활에서 상사나 동료들과의 대인관계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사들은 상사들대로, 신입은 신입대로 서로 이해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문화와 타고난 성격이 서로 달라서 소통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또 때론 다름이 아니라 진짜 인간성이 나쁘거나 기본 교양이 부족하거나 정신과적인 어떤 프로블럼이 있어서 관계 형성에 힘든 분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진짜 직장의 그 또라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고민 든다면 제 생각의 대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맞서거나, 두 번째, 그만두거나, 세 번째, 맞추거나. 첫째, 맞서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민원을 내서 상부의 조정이나 변화를 기대해 보는 방법, 또는 그때그때 내가 직접 맞대응으로 파이팅 하는 방법. 부장님, 저도 할 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의사표현을 해보거나. 부장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셨나요? 라고 맞받아치기까지 하면서 같은 수준으로 대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려면 사전에 멘탈 무장이 좀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직장을 그만두는 겁니다.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죠. 똥이 더러우면 피해야죠. 그 인간 때문에 직장 가는 게 싫고 그 인간을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쿵쾅거려서 너무 힘들고 이러면 떠나야 합니다. 내 건강까지 해치며 거기 있을 필요는 없죠. 이런 환경에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걸려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인간이 아무리 XX라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그런 인간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힘이 있을 때입니다. 힘이란 게 어떤 지위? 아니면 나만의 실력이나 정보? 때론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두렵겠지만 용기 되어 나가보면 더 좋은 곳, 나와 맞는 곳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곳에서 또는 앞으로 또 다른 류의 또라이를 만날 잠재적 리스크는 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맞추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런데 그 상사가 또라이라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누구에게 맞추는 일이 목숨 같은 자신의 자존심과 연결되었다고 여겨서 그런 일이 자기에게 너무 버거운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남의 비위를 좀 맞추는 일이 진짜 힘든 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내가 유독 힘들어하는 건지, 이건 성격에 따라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회사의 카피처럼 직장은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직장에 너무 내 감정까지 투자해서 몰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고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키지 않더라도, 동의되지 않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혼 없이 대답하는 거죠. 직장 일에 내 영혼까지 꼭
담을 필요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직장을 옮겨봤어요. 병원의 간호사로, 대학교 시간 강사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여러 명의 상사를 모셔봤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좋은 분이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쓰레기 같은 어떤 상사도 있었어요.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어떤 행사를 주관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내일이 하는 날인데 오늘 복도에서 딱 그분을 만났어요. 선생님, 내일 행사하는 그분들 왜 인사 안 오죠? 어제 오후에 그분들 인사하고 갔잖아요. 저랑 2시에 가서 같이 인사드렸는데 했더니 기가 차다는 듯 딱 째려보시면서 선생님이 중간에서 똘똘하게 잘해야 합니다 하더니 휙 가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어제 그분들과 함께 가서 인사했는데 잊어버리셨나? 근데 그러면 그러네요. 제가 잊었네요 해야 되는데 똘똘하게 해야 된다고? 내가 똘똘하게 못했던 건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얼른 같은 부서의 남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실 이만저만한데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 인사가 제가 생각하는 바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제가 똘똘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그분이 요구하는 인사의 진의를 알게 됐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그 다음 해에도 또 그렇게 바우는 하고 그분이 의미하는 인사는 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분이 정년퇴직으로 나가실 때까지 따가운 레이저 눈총 좀 받고 똘똘하지 못한 사람 취급받으며 그냥 지냈어요. 학교는 사실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좀 평등한 조직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직장 상사가 바뀌면 지금까지 잘 해오던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바꿔라, 또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등 어처구니 없는 요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끔 직장인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별별 이상한 상사 때문에 괴로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괴로움을 주는 상사들의 공통점이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일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이 일 자체보다 업무 외적인 근태사항이나 이런 걸 엄격히 통제하고 지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제가 겪어보니 통제가 적고 허용적인 상사가 있을 때 훨씬 직장이 활기차고 분위기가 좋고 일이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직장, 그 일 너무 힘들다면 그만두셔요. 거기서 그 일에서 나오면 또 다른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회는 언제 어디에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정신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직장이나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든 분 있다면 이 영상 보고 꼭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